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투자자를 힘들게 했던 8월 증시도 어느새 마무리됐습니다. 9월은 과연 분위기 반전 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무색하게 시장은 여전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9월 증시를 전망해보고 그 대응책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주식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는데요. 그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준비했습니다. 허인남 대표가 살짝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지금이 매수 찬스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불확실한 장세가 계속되면서 종목 선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안겨줄 5스타 핵심주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실 거죠? 네, 새롭게 시작하는 9월 증시에서 놓쳐서는 안 될 5스타의 핵심주를 공개해 드리니까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5스타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각종 이슈들로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요. 8월 30일 금요일 코스피 1967포인트, 또 코스닥 610포인트로 8월 증시를 마감했습니다.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5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인호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5스타. 그 가운데 탐방을 통한 정확한 기업 분석으로 실패 없는 투자를 보여주는 이상원 대표의 수익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원 대표는 필살기 방송을 통해 스마트폰용 필름 제조 업체이자 또 새내기주 세경 하이테크를 핵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후 단기에 14%의 수익률을 기록, 목표가에 근접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필살기의 뉴페이스죠. 이 뉴스타 역시 약세장에서도 알찬 수익 더해가고 있는데요. 정확한 패턴 분석을 통한 선취매 전략으로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이익은 대표의 수익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익은 대표는 지난 7일 전자부품 제조업체이자 그래핀 관련주 솔로에타를 공략해서 21%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5스타와 뉴스타, 이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5스타의 투자 전략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시고 다양한 주식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 각종 대내외 변수로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한 주간 과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이슈를 분석, 또 투자 해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보죠. 네, 이번 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또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등 대내외 악재들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우려와는 달리 그래도 비교적 선방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역전 현상, 그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난항, 그리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지정 취소와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거부, 여기다가 MSCI 이머징 지수 리밸런싱이라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락폭이 상당히 적었는데, 일단 그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매물이 많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목요일까지 보면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외국인들이 한 코스피 시장에서 1,600억 팔았는데요. 하루 평균 400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많지 않고요. 과연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이 빠졌다라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이죠. 코스피 1,500, 1,950선은 PBR 12개월 트레일링 PBR로 봤을 때 0.83배
불과합니다. 이게 그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지수가 900까지 빠졌을 때가 0.85배였으니까 그때보다 더 저평가됐다라는 거고요. 여기다가 뭐 소소한 악재는 많지만은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 결정적으로 팔고 나올 만한 이유는 없었다. 외국인들도 매도는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동안 지수 하락을 주도한 외국인이 MSCI 지수 변경을 기점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분의 의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설까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O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O 들어주셨고 X 들어주셨는데 이성호 대표는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판단은 얘기는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매수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째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증시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제 글로벌 자금 흐름이.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달러가 현재 약세를 보일 기미가 아직은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 증시가 다른 이머징 마켓보다 좀 유리한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라든가 기업 실적, 환율 뭐 이런 거 봤을 때 다른 이머징 마켓보다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또는 현대차 이렇게 시가총액 굉장히 그 큰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게 있어서 외국인들이 그 종목에 매수가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시가총액 10위 안에 그런 종목이 눈에 띄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수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뭐 그래도 매도는 여전히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상원 대표는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 매수세로 돌아설 것이다 한쪽에 무게중심을 두는데요. 이번 8월 달에 외국인들이 27일까지 2조 4천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 이유,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MSCI 지수 조정에 따른 그러한 결과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이틀 쉽게 얘기해서 27일 지난 이후에 28일과 29일 날은 소폭의 매도세를 보였지만 금일이죠. 8월의 마지막 날은 드디어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MSCI 쪽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현재 한국 내 투자 비중이 13.1%에서 12.8%까지 축소할 것이다 했는데 이번 8월 달까지 이 MSCI 비중이 11.8%, 다시 말해서 예상치보다 1% 이하로 1% 이상이나 더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 올해 MSCI 지수가 목표로 했던 12.70%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매도 압력보다는 어찌됐든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장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여전히 대외 악재가 시장 전반을 억누르고 있는 만큼 상승 전환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파이브스타가 생각하는 예상 밴드도 좀 들어볼까요? 네, 시장은 전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소규모 딜이라도 나온다면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별다른 협상이 되질 않고 지금처럼 계속 간다고 그러면은 1900에서 2000 박스권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원 대표 들어볼게요. 네, 저도 1900선은 일단 아래쪽 하방 쪽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은 쉽게 깨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2000포인트를 어떻게 돌파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 밤이죠.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의 실무진이 만나서 협상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2000포인트를 돌파해서 2050선까지도 열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 분 모두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본격적인 추세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될까요?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반등 모멘텀 좀 뭐라고 보시나요?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첫째는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소규모라도 딜이 성사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지난 밤을 지나면서 가능성이 좀 커졌는데요. 지금 증시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부분이고요. 올해 안에 뭐 이게 전격적으로 해결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작은 딜 정도는 일부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예컨대 9월 1일부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관세를 올리기로 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연기하겠다. 12월 15일까지 연기를 하겠다라든가 그런 잠정적인 연기안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게 시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미국이 새로 3천억 달러 중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15%를 하는데 이 부분이 소비재가 많아요. 신발, 옷, 뭐 기타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게 과거와 달리 과거에
그 관세를 매겼던 거와는 달리 미국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미국의 각 협회라든가 기업들이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합의만 나와도 2,000은 뭐 당연히 가고요. 뭐 이상원 대표도 얘기했지만 2,050에서 2,100까지는 또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가격의 상승인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생산이 문제가 좀 생긴다거나 또는 재고가 줄어들 경우 반도체 가격이 좀 오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아마 반도체 주식을 굉장히 또 사자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가 반등의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분 모두 앞으로 더 많이 빠지지도 그렇다고 시원하게 상승하지도 않는 박스권 흐름을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박스권 장세에서 수익을 챙기려면 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예, 일단 대형주는 뭐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실전 매매에 들어가신다면 수익률이 조금 저조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보았듯이 낙폭 과대됐던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순환 상승이 좀 나타났는데 연속성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단기 상승을 노리는 그러한 전략이라든지 또는 일본 제재에 따른 수혜되는 그런 업종 내 종목 군단들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일부 중성 개별 종목들 쪽에 중점을 두시고 목표 수익은 최대한 좀 낮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번 주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금주의 증시 핫 키워드 만나보죠. 네, 정부가 510조 원이 넘는 이른바 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5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43조 9천억 늘어난 513조 5천억으로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안이고요. 네. 이 증가율이 9.3%라는 게 금융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2009년에 10.6% 그리고 작년에 9.4%를 제외하면은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2008년에 예산이 그때 당시 257조였는데 12년 만에 2배로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슈퍼 예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8% 정도. 사실 이것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지금 2.5배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규모죠. 일단 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은 좀 있겠지만 500조 이상은 당연하다 보고요. 내년에 정부는 재정 수입은 한 482조 정도 머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예산인 거죠. 31조의 마중물을 통해서 시장에 이거를 더 부어가지고 경제를 활력을 돋궈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그동안 마지노선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게 국가 채무 비율이 40%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뭐 그동안에 이 40%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출산율 감소하면서 뭐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산업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노쇠해가는 상황에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슈퍼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정부는 올해 하반기보다 내년에 경기 회복이 더 떨어질 것으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서 실탄이 올해처럼 조기에 떨어지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미리 좀 많이 짜놓자. 또 추경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미리 짜놓자. 뭐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슈퍼 예산이 대내외 악재로 우울한 국내 증시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조금 아쉽게도 전반적으로 일부 업종에만 조금 국한된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슈퍼 예산의 보건, 복지, 그다음에 고용 예산이 전체 35.4%를 차지합니다. 결국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는 제한적이다. 다만 앞으로죠 소재, 부품, 장비, R&D 연구에 들어가는 자금 24조 1천억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일부 종목이라든지 업종 내에 좀 제한적인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증시의 격언도 있죠. 정부 예산이 집중되는 분야가 하락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정부 정책주 투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정책주 투자의 적기일까요?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중립이고 O 들어주셨는데 또 의견이 다릅니다. 이성호 대표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예산이 어느 한 군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골고루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 다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사회 전반을 아우를 수밖에 없고 굳이 따져보자면은 뭐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이 되는 소부장, 그래서 뭐 소비
소재 부품 장비 뭐 이쪽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라든가 AI, 5G, 뭐 전기차, 수소차 구매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지급하고 또 충전 인프라 갖추고 미세먼지, 스마트 지방 상수도, SOC, 불법 폐기물 처리 뭐 이런 사회 전반적인 것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혜주라고 딱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게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새로운 것이 없고 다 이미 알고 있고 또 올해 또 작년에 그만큼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라는 거죠. 예산과 관련해서 잠깐 반짝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내년 초에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 목표를 세우잖아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그때 좀 집중되는 부분에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원 대표는 정책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좀 이유 들어볼게요. 예, 일단 지금 당장 새로운 테마라든지 그다음에 형성되는 그런 강한 주도 업종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정부에서 밀어주는 쪽이 그나마 좀 난데요. 특히 이번에 R&D 연구 비용을 해서 24조 원 정도를 일단 책정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소재 부품에 대해서는 2조 1천억, 그다음에 뭐 앞에 우리 이성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AI라든지 4차 산업 시대에 이쪽 비중에도 4조 7천억 정도를 투입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가라는 것은 이런 기대 심리와 그다음에 역시 앞으로 연구 개발이 돼서 제품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들 업종 내 이들 테마 쪽으로의 힘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책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선별팁과 또 대응 전략도 좀 전해주시죠. 예, 일단 뭐 좀 제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소재 부품 장비인데요. 특히 반도체라든지 OLED 그리고 역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업종 내 종목들을 잘 옥석을 고르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일부 이런 것들이 선반영돼서 일부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요. 아직 숨어있는 종목 군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OLED, 2차 전지 이쪽 소재 부품에 집중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이슈들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대응책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보유할까 매도할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이제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별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들을 5스타와 함께 집중 분석, 또 별점으로 투자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허인남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최근 일진 머티리얼즈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먼저 그 배경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 2차 전지용 응급 집전체에 사용되는 이제 일렉 포일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73억 원, 전년 분기 대비 25% 증가한 수치인데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138억 원이라서 25.3% 웃도는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좀 달성이 됐습니다. 3분기부터는 또 말레이시아 공장 풀가동에 들어가면서 좀 영업이익 증가폭도 더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좀 기대가 되는 위치이고 현재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이 약 40에서 50% 수준인데 60에서 70%를 넘어서 4분기에는 100% 가동률까지 보일 전망입니다. 수급적으로도 기간이 6월부터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이어지고 있고 8월에는 외국인까지 가세하면서 작년 5월부터 10월 시세 후에 연초까지 계속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갔는데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 추세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일진 머티리얼즈는 허인남 대표가 과거에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이기도 한데요.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점 4점을 주셨네요. 높은 점수 주셨는데요. 네, 작년 2차 전지 그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 그 흐름이 5월부터 10월이었습니다. 작년 연초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가 먼저 움직이고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가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시세와 지금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중심으로 올라오는 걸 비교했을 때 아직은 좀 섹터 전체가 작년처럼 움직이는 위치라고 좀 보기는 좀 힘듭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기준으로 해서도 단기 고점 45,000원까지 상승을 주고 바로 다음 구간인 47,000원부터 5만 원 구간에 바로 진입하지 못하면 이제는 한번 4만 원 초반에 눌림목을 좀 찬스를 줄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매집 관점으로 인해서 한 42,000원부터 4만 원 정도의 장기 투자에 좀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쪽부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자타공인 2차 전지 매매 전문가죠. 허인남 대표는 관련주 향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지금 좀 담아두면 좋을 종목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대형주 쪽으로는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좀 앞서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상신 EDP 요 일진 머티리얼즈 대주전자재료 상신 EDP 요 세 종목이 순서상 가장 상승 추세를 먼저 돌려 세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 종목권에 집중을 하고 좀 대형주에 조금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삼성 SDI를 좀 설명을 드리면 삼성 SDI가 작년 25만 원부터 22만 원에 박스권은 1년 가까이 유지 중입니다. 22만 원 하의 구간은 그 작년 연말에 어떤 미중 무역 분쟁의 제격화, 또 외부 악재를 밀렸던 자리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오히려 매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일진 머티리얼즈 라인은 잡아드렸으니까 이번 삼성 SDI는 24만 원부터 23만 원의 초반에 좀 눌림목을 구성하면 진입을 가능하고 단기 25만 원을 돌파한다면 신고가 랠리도 충분히 시장만 어느 정도 좀 받쳐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내리막길을 걸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번 주 반등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기관이 연일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어제 그 30일 국정농단 그 상고심 관련 좀 삼성 리스크도 잠깐 있었지만 오히려 시장 참가자들은 요 삼성 리스크를 좀 불확실성 해소로 접근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인천 송도 3공장에 첨단 세포 배양 기술을 좀 적용하고 있는데요. 제품 생산 기간을 기존 방식 대비 최대한 30% 좀 단축하는데 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3공장 총괄 책임자인 졸린 부서장의 좀 표현을 빌리면 고객이 원하는 배양 방식과 그리고 또 프로세스를 직접 선택하게 하는 등 고객 지향 혁신 활동을 통해서 수주,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거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계속 연일 반복되는 외부 악재가 있지만 어느 정도 하나씩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 보일 거라고 좀 사료됩니다. 네. 수급적으로도 8월 기간에 지속적인 매수세로 좀 30만 원을 제장하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목요일이죠.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파기환송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다시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29일 그 삼성 측의 이제 조직적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 승계 작업을 인정하는 표현인데요. 대법원이 그 승계 작업과 또 그에 관한 대통령 직무 및 제3자 제공되는 이익 등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사실관계 그 전후 관계를 따졌을 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한 셈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기 반영된 위치이기 때문에 1년 가까이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 반영된 위치라 시장 참가자들은 오히려 또 불확실성 해소로 접근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호재와 악재가 섞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허인남 대표의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점 2점을 주셨는데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기술적인 매매 관점에서는 간단하게 딱 두 가지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보유분들은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이기 때문에 반등을 잠시 기다리고 32만 원에서 33만 원 단기 1차 충분히 가능하고 반대로 신규는 굳이 이렇게 돌발악재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아직도 좀 시장의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제약바이오 특히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에 아직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좀 두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오히려 기술적으로 33만 원에서 35만 원을 장악해야 다시 상승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군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준 35만 원을 돌파할 때 다시 똑같이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그리고 신라젠 압수수색 등 잇단 악재에도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좀 저희 부모님 세대라든가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 바로 이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인데 네. 작년 연초 후부터 한 3월부터 5월부터는 계속 하락입니다. 반복된 또 외부 악재도 있었고 하지만 최근에 그 7월부터 8월까지의 밀린 부분은 뭐 업종 자체 문제가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에 기인한 뭐 국내 증시 또 특히 아시아 중심 신흥국 시장 중심으로 밀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준 630선 그리고 또 코스피 기준 한 2200선 정도까지 올라오면 요 제약 바이오도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는 역시 아직은 좀 때가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시장의 주목을 받은 마지막 핫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스터 블루입니다. 미스터 블루는 하반기 하락 장세에서도 견조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그야말로 투자자에게 핫 종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미스터 블루처럼 이런 좀 개별주들이 최근 7월, 8월 시장 좀 힘든 구간 때 좀 시장을 그나마 좀 주도하고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매매 접근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미스터 블루는 이제 온라인 만화 제작 그리고 또 유통업 및 만화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좋게 나왔습니다. 상반기 매출액이 161억 원을 기록해서 창사 이래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그리고 12일 날 이런 공시를 통해서 특히 이제 자체 플랫폼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440만 명이었는데 올 상반기에만 30만 명이 넘게 증가해서 470만 명을 좀 돌파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회사 블루포션 게임즈가 개발한 그 모바일 게임인 에오스 레드를 또 정식 출시하면서 좀 올해 연간 최대 실적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위치입니다. 기술적으로 7월 4,000원부터 11,000원에 좀 급등 후에 파동상으로는 상승 1파동이 나왔고 그리고 8,000원부터 10,000원의 박스권을 지금 약간 좀 조정을 주고 있는 위치라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스터 블루가 계속해서 투자 매력을 뽐낼 수 있을지 미스터 블루에 대한 허인남 대표의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점 3점을 주셨는데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 SDI라든가 일진 머티리얼즈는 좀 투자금이 상대 일정 자금 이상이신 분들은 좀 무게 중심을 둘 수 있는 종목군이고 그리고 지금 아직 좀 시장이 진정되거나 본격적인 방향을 잡지 않은 위치에서 현금 비중 한 30% 정도로 좀 개별주 매매하기 좋은 종목군들이 바로 미스터 블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좀 개별주 매매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8,000원부터 10,000원의 박스권 구간입니다. 전형적인 박스권 매매인데 그냥 손절가를 딱 7,000원 잡으시고 박스권 하단 8,000원 초반 형성 시 진입. 그리고 또 손절가는 7,000원, 그리고 단기는 바로 박스권 상단이 10,000원부터 보시는 이런 반복 매매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만나봤는데요. 앞서 5스타의 투자 별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시장의 핵심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똑똑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뉴스타가 떴습니다. 이희근 대표만의 성공 투자를 위한 핵심 노하우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똑똑한 투자의 이희근 대표입니다. 오늘은 실적 시전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적 급등주 매매 기법을 전해드릴 텐데요. 톡방만 제대로 봐도 성공 투자가 보인다. 실적 급등주 매매 기법 첫 번째 키워드는 저평가입니다. 저평가라는 말, 투자자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솔깃한 단어죠. 하지만 저평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릴 텐데요. 시가총액 나누기 갈로 열고 분기 영업이익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8보다 낮은 숫자가 나오면 이런 경우 저평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적 시전에 이런 저평가 종목은 300개에서 500개 종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저평가 종목 중에서 우리는 한 종목을 딱 매수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한 종목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실적 급등주 매매 기법 두 번째 키워드는 장대 양봉입니다. 여기서
단순한 장대 양봉이 아닌 거래량이 폭발한 장대 양봉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다나와의 경우 2007년 기준 시가총액이 1,056억, 영업이익이 43억.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계산을 하면 저평가 상태인 걸 알겠죠?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시면 호실적이 발표되는 날 전일 대비 11.45% 급등한 장대 양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면 정말 대량의 거래량이 폭발을 했습니다. 즉 호실적을 바탕으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10% 이상 장대 양봉이 발생한 종목이라면 당연히 매수를 해야겠죠. 실적 급등주 매매 기법 세 번째 키워드는 급등 랠리입니다. 이후 다나와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큰 급등 랠리가 나왔죠. 장대 양봉에서부터 시작해서 200%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실적 시즌에서는 이렇게 실적이 저평가로 발표가 되고 10% 이상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때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한 이런 실적 급등주 패턴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도 호실적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발생한 종목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저 이희건 대표의 무료 카톡방으로 오시면 되고요. 톡톡한 투자와 함께 언제나 똑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 주식시장에서 손실은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다음 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증시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증시 수확의 기쁨 누릴까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9월 증시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9월 하면 수확의 계절, 또 결실의 계절이라고들 하죠. 이 주식시장에서도 수익의 즐거움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가 정말 않아 보입니다.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미국이 9월 1일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또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관보 공지를 통해서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품목 중에 일부에 대해서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15% 부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기존에 예고했던 10%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5% 더 올려. 그래서 15%가 된 거고요. 네. 나머지 품목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 IT 쪽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12월 15일부터 관세를 15%를 부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맞춰서 똑같은 날 9월 1일부터 5,078개 품목 750억 달러에 대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9월 1일 그리고 12월 15일에 나눠서 부과를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예고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는 거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부과되는 물품은 소비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 많은데요. 수많은 미국 단체, 기업들과 상공인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 신발, 장난감, 기술산업 이런 소매 분야에 종사하는 미국 업체 수백 곳이 지금 전부 다 이제 백악관에 서한을 보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연기해달라.
뭐 취소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좀 연기해달라라고 그런 어떤 호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양국이 이제 오늘 밤에 아마 화상 통화를 할 겁니다. 화상 통화를 해서 이게 이제 다른 레벨의 대화가 다른 레벨이 만날 것이다 그러는데 이 다른 레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퀴즈만 주고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급이 만나는지 아니면은 양국의 정상들이 화상 통화를 하는지 이게 참 궁금한데 만약에 정상 간의 화상 통화가 된다면은 의외로 좀 통 큰 서로 간의 이제 그 합의 그래서 한 12월 15일까지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 12월 15일까지 이걸 좀 관세를 일단 좀 미뤄보자. 기왕 미루기로 했으니까 일부는 미루기로 했으니까 지금 9월 1일부터 하는 거는 당장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미뤄보자라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요. 좀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이 조금 회복세를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향방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30일 기분 좋게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수의 상승을 이끌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앞에 우리 이성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실무 협상, 화상이든 뭐든 일단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 밤입니다. 물론 장관급은 일단 장관급 회담을 하기 전에 오늘 밤 제가 알기로는 실무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 거기서 어느 정도 가닥이 좀 나와 준다면은 다음 주까지 초반까지는 추가 상승이 분명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 9월 11일이죠. 쿼터라블 위칭 데이를 앞두고 있겠는데 좀 긍정적인 모습은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선물 시장에서 대량으로 매수해주고 있다는 점이 일단 긍정적입니다. 특히 지난 그 8월 26일이었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7,000기약, 그러니까 한 매년 5년, 6년 만에 일일 평균으로 이 정도 물량을 많이 산 적은 없었거든요. 결국 이 물량을 왜 매수했는지를 다음 주 또는 추석 전에 분명히 무슨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여전히 지수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바닥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는 또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죠. 여러 이슈가 많아서 투자에 적극 나서기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다음 주 대응 전략도 전해주시죠. 네, 앞서 그 이상원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30일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형성이 되면서 정말 간만에 양시장이 양매수를 잃었고 또 본격적인 반등 구간 시작점이라고 계속 좀 설명드린 코스닥 600선 그리고 또 코스피 기준에서는 1950선까지도 좀 장악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좀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라서 좀 경기 침체 신호인 또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까지 좀 역전화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고 또 일본과의 무역 갈등 그리고 또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역시 잔재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뚜렷한 방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지금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필요도 없이 매도만 진정돼도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이렇게 좀 힘들고 좀 지지부진한 구간이지만 오히려 외국인 기관 좀 수급 들어오면서 오히려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종목군의 포트에 무게중심을 두시고 또 현금 비중 나머지 한편으로는 현금 비중 한 30% 정도로는 좀 개별 모멘텀 갖고 움직이는 개별주 중심으로 좀 단타라든가 단기로 좀 단기 회전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투트랙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증시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향방과 또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종목은 무엇일까요? 만나보기에 앞서 파이브스타 세 분이 방송과 또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한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성호 대표의 AS 종목 INC입니다. 지난 필살기 방송에서 핵심주로 선정한 이후에 단기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 보여줬죠? 네, 그렇습니다. INC 8월 16일 날 필살기에서 그때 추천을 핵심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통신, 반도체, 설계 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업체고요. 한국전력의 AMI 사업 그리고 도로공사의 LED 조명 사업이 포인트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8월 21일 날 1차 목표가 5,100원 돌파해서 5,130원까지 딱 찍고 나서 거기서부터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4,500원대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5,000원까지는 뭐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주식이니까요. 그때 못 파셨던 분들은
다시 5,000원 좀 기대해 보시고 다시 뭐 매수를 하셔서 10% 이상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관심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상원 대표의 세경 하이테크 역시 14%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매매 전략을 다시 세워주신다면요? 예, 일단 30,500원에 여러분들께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월요일이었죠. 3만 원이 정중히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화요일부터 아주 강하게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종 목표였던 35,000원에 아쉽게도 200원이 모자라는 34,800원의 고점을 찍고 현재 다시 또 3만 원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다중바대 형태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고점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3만 원 또는 3만 원 이하권에서는 다시 한번 또 재매수해서 다시 한번 35,000원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인남 대표가 또 지난주 필살기 방송을 통해서 핵심주로 선정한 SNS텍도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이 SNS텍 AS 전략 세워주시죠. 네,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군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일단 9,000원부터 8,000원의 이제 MTS 톡방에 추천을 드렸고 이제 지난주 필살기에서도 좀 반복 매매까지 좀 접근을 했습니다. 27일 기준으로 해서 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0,000원을 돌파했는데 그 어제죠 29일 국내 증시가 좀 외국인 오후에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정고점에서 새로운 구간으로 이제 시작할까 말까 하는 그런 좀 갈등 구간인데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0원 돌파 때 단기폭 기준으로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도 9,400원부터 8,700원 사이에서는 다시 눌림목으로 반복 매매 가능하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10,000원 돌파 시 1차 11,000원부터 13,000원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같은 유형의 종목을 MS 오토텍을 좀 같이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8월 16일 날 5,600원부터 5,400원에 추천을 했는데 바로 오늘 좀 30일 날 장중 7,000원을 돌파하면서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7,000원의 그 라인을 보시면 그 2012년부터의 반복된 고점이기 때문에 돌파 시 좀 새로운 시작이라고 좀 여겨지고 또 아직은 한 번에 넘기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7,000원을 넘었을 때 새로운 본격적인 시세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6,500원부터 6,200원 정도 다음 주 초에 한번 눌러주면 다시 한번 공략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 약세장에서도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파이브스타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핵심 종목 만나볼 텐데요. 다음 주 라이징 스탁 첫 번째 주인공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YN텍입니다. 네, 아이엔텍은 폐기물 처리하고 해상운송 사업이 주력이고요. 그 밖에 이제 골프장이라든가 또는 레미콘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의 그 매출 비중이 올해 한 30%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 총이익으로 보면 52%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쪽이 매출은 작지만 이익은 굉장히 큰 거죠. 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지금 필리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필리핀 같은 데서 쓰레기 수입을 더 이상 안 하면서 지금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회용 플라스틱을 뭐 퇴출하는 그런 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쓰레기가 그렇게 쉽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계속 나오고 처리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다 보니 쓰레기 처리 단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폐기물 처리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또 매립하는 것까지 같이 하는 건데 매립지가 기존에 이 YN텍의 매립지가 기존에 120만 평방미터였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170만 평방미터 추가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매립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주택가라든가 아니면 어디라도 그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짓기가 쉽지 않은데 이 YN텍은 여수 산단하고 굉장히 가까운 데 붙어 있어서 이런 우려가 조금 덜한 편이고요. 실제 최근 공시를 보면은 영산강 매립장에 13,500평 정도 규모에다가 매입 용량 증가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지정 매립장 평균 단가가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톤당. 그렇다면은 매출이 133억이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작년 연결 매출의 무려 7% 정도가 이번 한 건만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시장 그 실적이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 보면은 매출이 32% 늘어난 247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58억으로 55% 늘어났고요. 분기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이고요. 올해 전체로 본다면은 매출이 21% 늘어나는 923억, 영업이익은 43%. 참 요새 이렇게
영업이익 늘어나는 데가 많지는 않은데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43% 늘어나는 214억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9.9배 정도 되고요. 근데 지금 뭐 매년 지금 20% 내년부터 계속 성장 20-30%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PR로 보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7,900원에서 8,150원, 목표가는 1차 8,900원, 2차 9,9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상원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세트랙 I입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위성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요. 유일하게 국내에서 위성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2분기 매출이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특히 2분기 매출액이 196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55%나 증가되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2분기 말 기존 수주했던 잔고가 사상 최고치인 1,700억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스케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 3분기 안, 즉 9월 달 안에 중동 지역의 위성 프로젝트에 입찰이 있는데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분기에는 남미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입찰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분명히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과 더불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번 주 들어서 음선 일봉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하나의 눌림 조정의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눌림 조정을 이용한 재상승을 위한 그런 발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소폭의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100원 정도를 기록했지만 21,000원 이하권, 즉 보합선을 중심부터 2만 원 사이에서는 매수에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목표치는 25,000원을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단 손절 가격은 말씀드렸던 대로 어렵게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만에 하나 저점과 상승 추세의 눌림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 라인을 이탈이 된다면은 일단 좀 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19,400원 이탈 시 손절로 잡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허인남 대표의 다음 주 라이징 스탁 만나볼까요? APS 홀딩스입니다. 네, 섀도우 마스크 국산화 수혜주인데요. 네, 오늘 또 수급이 조금 특히 기간 수급이 좀 꾸준하게 들어있는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APS 홀딩스는 이제 반도체 장비 그리고 LCD 장비 그리고 컨트롤 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조업을 좀 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하는 FM 중소형 OLED 패널 증착 공정의 필수 부품의 좀 가공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1차 가공과 미세홀을 뚫는 2차 가공이 좀 핵심인데 현재 1차, 2차 가공 기술을 모두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OLED 패널에서 차지하는 FM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에 따른 소재 국산화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도 이제 섀도우 마스크 테스트를 좀 진행 중이고 OLED 디스플레이의 좀 해상도와 수율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구간으로 좀 진입하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도 7월 달에는 외국인, 또 8월에는 기간에 좀 지속적인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오늘 오전에 좀 MTS 추천을 9,000원 초반부터 드렸는데 오늘 한 10% 가까이 오히려 단기폭이 바로 좀 나왔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초에 접근하실 분들은 눌림목을 좀 기다리셔야 되겠는데 매수가는 9,700원부터 9,400원. 딱 매수가 상하단으로 2번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원래 1차가 10,000원이었는데 바로 오늘 좀 어느 정도 장중 고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해서 그냥 12,5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도 높여서 상승 추세 지지 라인인 8,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5스타의 다음 주 핵심주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나만을 위해 맞춤 투자를 해준다면 어떨까? 이제 더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또 나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보마켓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중소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안정투자형 로봇에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현재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실적 보조 기대감에 상승한 해운주, 펜오션으로 6%의 수익률을 기록, 동성제약으로 5.5%, 아난티 역시 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공격 투자형 로봇에 주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빠른 이슈 탐색으로 시장의 핫 종목을 발빠르게 매매하는 공격 투자형 로봇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투자형 로봇은 최근 5G 관련주 단기 매매로 수익을 더해갔는데요. 먼저 RFHIC 당일 매매로 8%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서진 시스템 역시 7%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반사익 수혜주로 주목을 받은 ENF 테크놀로지로 6.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종목 선별 및 투자 정보를 똑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 로보마켓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한 분들은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어서 많은 투자자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 느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불안감, 조바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위기 후에 찾아올 새로운 기회에 더욱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and never. Well, I guess that was true.